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미중 무역 관세 부과 맞대응에 따라서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6월의 이벤트들을 중요하게 확인해보자고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6월 28일에서 29일 G20 정상회담과 6월 18일에서 19일 6월의 FOMC 회의, 여기에서 투자자들이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이 만남에서 결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과연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 혹은 입장 좁히기가 나타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의중 확인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간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연준 의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정책의 방향성을 이 자리, FOMC 자리에서 한번 타진을 해보도록 하죠. 6월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우려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구간에서 이 지표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하나투자증권에서 오늘 위험 관리에 대한 전략 리포트를 내면서 다음 달, 즉 2019년의 6월은 미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09년 6월에 바로 글로벌 경기가 저점을 찍은 이후에 정확하게 120개월이 되는 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의 호황 기록과 현재 같은 기록을 다음 달이면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전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854년 이후에 현재까지 최장 기간의 호황 기록은 바로 1991년 3월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2001년 3월까지 기록했었던 120개월의 호황이었는데요. 이 1990년대 당시의 호황과 지금 2010년대의 호황은 서로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는 그야말로 희망이 넘치던 세대였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소련이 붕괴됐고 중국의 자본주의의 세계 경제 편입이 나타났고 또 미국 쪽에서는 컴퓨터 그리고 IT발 기술 혁신이 나타났습니다. 이 당시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컸었던 시기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120개월째의 호황은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미국과 몇몇 국가들 그리고 중국까지를 제외한다면 여타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위기의 신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곳이 이들 말고는 거의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1990년대 당시 10년간 주식 투자자들이 행복했다면 최근 10년간의 주식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불안감의 근원은 정치적인 이슈들이었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장기간 강세장을 이어갈 때는 경제지표가 대체로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경제지표나 또 연준의 금리 정책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서 투자를 편안하게 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의 투자자들은 경제지표보다는 각국의 정치 일정들에 주목을 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2010년도 이후에 회색 구간을 보시면 그러한 불안감이 반복되어 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과 2011년 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재정 위기에 빠졌던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피그스 국가 등등 그러한 단어들 지금 기억나시나요? 당시에 그 국가들의 총선 일정이라든지 EU 정상회담 혹은 프랑스와 독일의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단판들이 나왔는지 촉각을 곤두세웠었던 그러한 시기였는데요. 2015년대 말 이후 정치권에서는 극우파가 득세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2016년에는 유럽의 각국의 선거 일정들 또 브렉시트의 투표일, 미국 대선 등의 투자자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는 미국과 중국에서 관세를 언제부터 몇 % 부과하는지 여기에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리고 경제지표
목표는 호황과 불황 사이클에 한 번 접어들면 그 기간이 꽤나 길게 유지되는 특성을 그동안은 가져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2010년 이후에는 경기 사이클이 희미해지고 있다면서 저성장이 일반화되면서 경기 사이클에 의존한 주식 편입 그런 비중 전략들, 주식을 편입해 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잘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제안하고 있는 위험 관리 전략은 바로 미국채와 유로화를 활용한 전략인데요. 앞서 설명을 했듯이 2010년 이후에 주식 투자자들 시장의 변동성 이벤트들을 계속해서 맞이를 했습니다. 이벤트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주식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큰 행위다. 따라서 그때 당시 이렇게 한번 편입하는 것들을 지금 좀 예시로 들어봤는데요. 주식에 불리한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가 나타났을 때 그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채를 매수하거나 또는 유로화를 공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을 썼을 때 어떠한 수익률을 보여줄지 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색은 주식만 편입을 했을 때 S&P 500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렌지색은 주식과 채권을 미국 채권을 매수했을 때, 그리고 갈색은 주식과 유로화를 숏 쳤을 때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전체 금융시장이 안 좋았었고요. 하지만 2010년 이후에 보시면 그래도 독보적인 이러한 전략들을 겸비했을 때 좀 더 독보적인 수익률을 나타내는 구간들이 2010년, 2012년, 그리고 2014년, 그리고 2016년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이 미국채와 또 유로화에 대한 전략을 나타낼 때, 쓸 때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채를 매수한 전략, 유로화를 숏치는 전략, 빅스 지수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운다고 하는데요. 변동성이 커질 때,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24.4 이상을 기록할 때 매수하거나 숏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은 빅스 지수가 24.4 이하로 10거래일 연속 유지되면서 변동성이 잦아들 때 그러한 포지션들을 정리하는 전략을 썼을 때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과 달러화, 풋옵션 또는 주식의 공매도 혹은 엔화, 미국채, 유로화 이러한 다양한 자산들을 활용해서 주식 매수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해 주식시장, 금융시장 안 좋았을 때 이러한 얘기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손절매하고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것도 정말 리스크를 잘 해지하는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고요. 따라서 이러한 위험관리 전략이 병행이 되어야만 빅머니를 벌거나 혹은 손실을 떠안지 않는 그러한 전략을 펼 수 있겠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실행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연습이 필요한 그러한 전략이 되겠죠. 오늘 또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흐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무형 투자의 확대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인데요. NH투자증권입니다. 올해 글로벌 경제의 특징은 주변부와 중심부의 경제 흐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심부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이고요. 주변부는 중국을 제외한 신흥 국가들인데요. 보시다시피 유로존 반등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 바닥권을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경제 성장률이 하락세고요. 중남미 역시 마이너스권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양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들의 경제 흐름이 달리 움직이는 사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중심부와 주변부가 갈리는 사례가 거의 처음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경기 부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중심부, 즉 미국과 유럽, 중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무형 투자라는 것인데요. 특히 현재 미국 쪽에서 현재 무형 투자,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무형 자산의 비중이 28%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유럽은 이 미국 대비해서는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GDP 성장률보다는 무형자산 투자가 더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1분기 빠르게 무형자산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1분기 지적재산권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44%가 늘어나면서 인프라 투자보다 이렇게 지적재산권과 같은 IT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의 투자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NH투자증권은 중국 경기가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타난 것은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무형 자산의 투자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 투자는 중심부와 주변부를 갈리게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무형 투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 뉴욕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형 투자 중심의 성장은 낙수 효과가 제한적이고요. 또 무형 투자는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생각을 한다면 데이터 서버 투자, 소프트웨어 투자,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입니다. 유형 투자는 반대로 도로와 철도의 건설, 그리고 또 컨테이너의 제조 등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NH투자증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심부와 주변부의 괴리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향후 중국과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확대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이러한 괴리가 완화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